코로나 때 일반 내과 이비인후과에서도 제일 많이 처방됐던 약 중에 하나가 이에요. 정말 명약이에요. 너무너무 효과가 좋고. 안녕하세요, 라미냐 원장입니다. 여러분, 기침, 콧물, 가래 생겼을 때 바로 약을 드시죠. 근데 약을 먹으면 기침, 콧물, 가래가 좀 한동안 뚝 떨어지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성 없이 제대로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매번 약을 드시게 되면 나중엔 결국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으로 당장의 증상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먹는 거입니다. 그럼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기침, 가래, 콧물이 날 때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건 한약인데요. 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당연히 한약을 권유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한약은 간 수치를 올릴까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한약은 식물의 뿌리, 줄기, 이파리, 달인 물이에요. 예를 들면 샤브샤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브샤브도 야채를 많이 넣어서 푹 끓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한약도 약효가 있는 약재들을 모아서 푹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은 내성이 없어요. 내성이 생기는 이유도 생각을 해보시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애매하게 균을 죽이다가 약을 끊어버리면 심지어 균이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이 약을 먹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약은 애초에 뭔가를 죽이거나 억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성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약은 우리 몸속에 흐트러진 균형, 깨진 균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몸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한약재를 추천해주세요. 내가 경동시장 가서 다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게 한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한약재 하나만으로는 도움을 보기 정말 어려워요. 한약은 레시피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레시피를 잘 쓰냐인 건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맛집을 가잖아요. 우리 한식은 대부분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게 끓이고 어떤 사람은 먹자마자 으익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재료를 넣냐 그 재료 중에서도 또 얼만큼 넣냐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게 정말 이게 레시피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약재를 딱 하나만 다려 먹거나 하는 것보다는 한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레시피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한약은 주변에서 구하기 되게 쉽거든요. 예를 들면 한의원에만 가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한약재 한 50가지 넘게는 보험이 돼요. 경동시장까지 가셔서 땀 뻘뻘 흘리면서 다리기보다는 정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을 드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기침, 가래, 콧물에 좋은 한약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기침을 한다라고 하면 기침은 딱 두 가지예요. 마른 기침을 하실 수도 있고 가래 기침을 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마른 기침부터 설명해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마른 기침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건조해져 있고 허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삼소음이라고 하는 약을 추천을 해드려요. 삼소음이라는 약은 조금 더 몸을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약이랑 기침에 좋은 약이 같이 들어있는 거라서 특히 추천을 드리고요. 이 삼소음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감기 들었을 때 드시기도 굉장히 부드러운 약이라서 아이들도 먹기 편하고요. 그래서 권유를 해드립니다. 콧물이 줄줄 난다라고 하면 소총용탕을 권유를 해드리는데 소총용탕은 정말 맑은 콧물의 효능이 좋고요. 저도 당연히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려서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콧물이 쭈루룩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소총용을 챙겨 먹거든요. 그렇게 맑은 콧물이 쭈루룩 나올 때는 소총용을 챙겨 드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요. 사실 가래는 정말 코가 촉촉해져야 돼요. 콧물이 끈적끈적해지면서 가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코가 촉촉해져야 되는 거니까 사실 한약보다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가습기 트는 게 좀 더 좋고 마스크까지 써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가래가 항상 있는 분들 나는 감기가 있어도 없어도 가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후비로 증상이에요. 비염이기 때문에 비염을 치료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목 통증이 너무 심하다 가래가 심해서 항상 목에 껴있게 되면 목 통증이 되게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은교산을 추천을 드려요. 은교산은 정말 명약이에요. 너무너무 효과가 좋고 이번에 코로나 때 일반 내과 이비인후과에서도 제일 많이 처방됐던 약 중에 하나가 은교산이에요. 정말 효과가 좋아서 목 통증에 권유를
권유를 드리고요. 너무 목이 띵띵 부어서 아프다 할 때는 사실 한약으로는 부족하지만 살짝 목이 안 좋은데 약간 내일 일어나면 쎄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때 드시면 되게 좋으니까 꼭 권유를 드릴게요. 대부분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당장 한의원 가는 거는 좀 어색하거나 지금 당장 문을 닫았으니까 약국에서 한약 먹는 건 어떻냐라고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요. 저는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것 같아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니까 괜찮고요. 대신에 한의원에서 들어있는 약보다는 묽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묽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3포씩 드세요 라고 하면 2포 정도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드시는 경우가 좋고, 대신에 약국에서 있는 약은 보험이 되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치라고 하면 괜찮지만 5일치, 10일치 약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보험이 되는 한의원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기침에 좋은 약은 이거, 콧물에 좋은 약은 이거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지만 사실 가장 속편한 거는 한의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의원에 가서 전문가인 한의사한테 내 증상은 이렇게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 라고 하시면 사실 제일 정확하게 뭐 맥도 짚으실 수도 있고 배도 한번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하셔서 제일 좋은 약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속편한 거는 한의원에 가는 거일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뭐 한의원 가는 것도 귀찮고 약국 가는 것도 귀찮고 지금 당장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감기약을 최대한 안 드시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외국 다큐멘터리 보면 감기 걸렸어요 라고 해서 가면 병원에서 따뜻한 물 먹고 푹 쉬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맞긴 하거든요. 저는 푹 쉬는 걸 가장 권유를 드립니다. 어느 걸 처방받아도 사실 가장 잘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실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그 한의원이 비염만 전문으로 한다, 아니면 뭔가 특화되어 있는 한의원이라면 구비되어 있는 약이 없을 수 있지만 동네에 있는 한의원 가시면 아마 잘 구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처방을 받았고요. 아니면 한의원마다 상비약이 있어요. 감기 몸살약, 콧물약 이런 식으로 상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짧게라도 복용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한의원에 대한 문턱이 은근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한약은 되게 비싸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신데 한약이 보험이 되는 약이 충분히 있고 아예 가셔서 나는 보험되는 약으로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굳이 너무 비싼 약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면 권해드릴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보험되는 약 선에서 처방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문턱을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의사로서 말씀드릴 게 약을 먹지 마라 라는 게 정말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감기 걸렸을 때 거의 약을 안 먹어요. 콧물에 좋은 한약, 목 통증에 좋은 은교산 이런 식으로 먹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평생을 살고 있거든요. 대신에 정말 내가 약이 필요할 때는 꼭 먹어요. 근데 언제 약이 필요할지 잘 모르시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기일 때는 그렇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좋다고 해서 바로 약을 찾아 드시지 마시고 내 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몸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민영 원장이었습니다.